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전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액션, 컨셉, 비즈니스 로직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는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실습에서는 무지 간단한 상점 검색 캡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예시로 드는 시나리오는 유저가 이 예제 캡슐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있는 가게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장소에 있는 상점 정보를 가져오는 캡슐을 만들어야겠죠. 유저가 제 캡슐에서 수원시에 있는 상점 찾아줘와 같은 발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 캡슐의 시나리오가 특정 장소에 있는 상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화가 들어왔을 때 처리해야 할 캡슐의 액션이 필요하겠죠. 이 액션은 상점 찾기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캡슐은 특정 장소에 있는 상점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저의 발화로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액션은 유저의 발화로부터 해당 장소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것을 이용하여 상점 정보를 가져와서 유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캡슐을 구현하도록 해봅시다. 캡슐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캡슐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캡슐을 누르시고 이제 원하는 경로에 네임스페이스 아이디, 저 같은 경우는 예제 샘플이니까 플레이그라운드 닷, 그리고 캡슐 네임은 이그젬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폴더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데이터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데이터는 더미 데이터로 이 캡슐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희가 먼저 살펴볼 파일은 캡슐 bxb라는 건데요. 이 캡슐 bxb는 캡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게 되면 이러한 초기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id는 이 캡슐의 id를 말하는 거고 버전은 나중에 버전 관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타겟 같은 경우는 배포를 할 시에 어떠한 디바이스, 어떠한 언어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enable false를 하면 해당 타겟에 적혀 있지만 배포를 하게 될 때 모바일 영어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한국어니까 저희 모바일 KR로 해서 이제 타겟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 캡슐이라고 해서 캡슐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 캡슐 bxb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나리오 발화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상점 찾아줘를 발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제 U에서 모델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이제 액션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가 이제 상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일 네임을 find store라고 짓겠습니다. 잠시만요. find store라고 짓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풋이나 아웃풋 같은 거는 이전에 강의를 들으셨다면 다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제 저희는 타입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는 캡슐이기 때문에 저는 search로 설정을 하겠고요. 특정 장소 값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면 location, 그것을 이름을 그 변수명을 loc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특정 장소를 꼭 유저의 말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미니멈 값은 required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는 이제 상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점의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store info라고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돼 있죠. 저희가 아직 이제 컨셉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똑같이 이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컨셉 프리미티브 타입들과 이제 스트럭처가 보이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저 타입 콜렉트 인풋 안에 있는 타입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입 아이디도 로케이션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거와 맞추면 이제 빨간 줄이 사라지고요.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상점에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점 정보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스트럭처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럭처 타입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프로퍼티가 나오죠. 저희 한번 다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이 스트럭처를 하는 게 좋겠죠. 이 데이터에 따라서 반환하는 아웃풋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데이터 안에는 이제 네임과 로케이션, 팁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프로퍼티도 저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으면 좋겠죠. 바로 네임과 타입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과 로케이션 그리고 또 하나가 팁이었네요. 팁에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컨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스트링 값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 텍스트로 넣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로 네,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팁 그리고 하나는 name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스토어 인포에는 빨간 줄이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액션이 완성이 된 거입니다. 과연 근데 이렇게 만들면 정상으로 작동을 할까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만으로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셔야 하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제 코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파일명은 액션명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바스크립트와 모델이 결국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델과 이 액션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기 쉽도록 보통은 이제 파일명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액션에 이제 인풋으로는 로케이션을 받아들였고 아웃풋으로는 스토어 인포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설정을 해놨는데 이 코드상에도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주셔야 돼, 비슷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 이전 자바스크립트 강의에서 보셨듯이 모델의 인풋은 자바스크립트 함수 펑션의 파라미터고 아웃풋은 자바스크립트 펑션의 이제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일단은 여기에 스토어 인포라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미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 내부에 있는 저 데이터 폴더 안에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fake 데이터라고 하고 requir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위치는 이렇게 상대 경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거예요. 데이터 JS 하고 그리고 콘솔을 찍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콘솔도 이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로케이션을 이 더미 데이터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리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required로 받아놓은 스토어 데이터에서 포문을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이 로케이션과 파라미터로 받은 로케이션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가 맞는다면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포문을 돌게 되고 그 포문 안에서 if문을 통해서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러한 로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만들어서 페이크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검색해 보고 만약 거기 페이크 데이터에 있는 로케이션이 이 파라미터로 받은 로케이션이랑 같은지를 확인하고 같다면 여기 데이터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겠네요. let store info는 일단은 적어놓고 이 store info에 fake 데이터를 대소문자 좀 정리할게요. 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포문을 탈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미 데이터를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있는 로케이션 데이터와 파라미터로 받은 로케이션 데이터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값이 같으면 이제 store info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구동할 수 있는 모델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려면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이 묶는 파일은 이제 리소스 폴더에 있는데 이제 리소스 폴더를 들어가시면 아무 파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보통 베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캡슐 전체에서 공통적인 리소스들, 데이터들을 모아두는 곳을 베이스라고 하고 만약에 언어 특화적으로 특정 언어에 대해서 하겠다,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고요. 베이스 안에 보통 이제 endpoints라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authorization 부분은 그냥 날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 없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endpoints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액션이 하나고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엔드포인트 안에는 모델 저희가 만든 find store라는 액션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ccepted inputs는 이제 find store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값, input 값 적어주시면 되고 local endpoint에는 저희가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인 find store.j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액션과 자바스크립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KOKR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언어 특화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적인 폴더 안에다가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 두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상점 찾아줘 라는 바라를 트레이닝하게 되고 이제 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골 같은 경우는 이 바라를 받아들이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어떠한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액션도 들어갈 수 있고 컨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종착지가 결국은 store info라는 이 액션에서 만들어 놓은 store info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골을 store inf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tore info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기도 수원시라는 게 저희가 구현한 find store라는 액션에서 받아들일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깅이라는
파란색으로 태깅이라는 것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컨셉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로케이션이죠. 그러면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빅스비가 받아들여서 어떠한 액션을 실행하고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걸 이렇게 도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이제 빅스비가 익히게 된 거고 이제 컴파일 NL을 통하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이 값은 여기 보시면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보니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값이 들어왔는지, 어떠한 액션을 수행했는지, 어떤 식으로 값이 결과가 나왔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일단 이게 저희가 원했던 캡슐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동작하는 캡슐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콘솔이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렀었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콘솔 로그라고 해서 저희가 로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단에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 인포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디버깅 콘솔에서 보시면 펑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실행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보이고요. 그 안에 이제 로그즈라는 게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어떠한 로그가 찍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경기도 수원시에 맞는 로케이션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보시면 이제 투박한 UI가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후 강의인 UI UX 부분을 다루는 다이얼로그, 뷰, 레이아웃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자가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사용자의 반응에 대하여 빅스비가 반응할 것인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서 맛만 보신 NL 트레이닝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